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힘줄이 퇴행성 변화를 거쳐서 조금 찢어지고 아무는 과정에서 석회가 안에 이제 침착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석회 자체보다도 석회가 일으키는 이제 염증이 통증의 원인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어깨 지금 현재 안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석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아니 말도 못하게 아프다면서요. 아유, 그러면 미리 알았을 거려. 그러니까 통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예,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석회가 발견되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석회가 다 있다고 해서 아픈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석회는 주로 녹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석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수년에 걸쳐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석회는 모두에게 증상이 생기지는 않고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덩이 같이 단단한 석회 유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말이나 치약 같은 형태로 녹아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석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제 멀쩡히 건강해 보이지만 석회와 건염이 올 수 있다. 바로 저예요, 저. 네. 진짜요? 네, 제가 2년 전에 이게 와가지고 어머. 정말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막 정말 뭐 그 바늘로 찌르는 찌르는 듯한 아까 것 거기 같은 나왔잖아요. 통증. 뭐 누워도 계속 아프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도수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운동을 안 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던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석회와 건염에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술이나 혹은 이제 그런 시술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석회가 이제 어느 어깨, 안 아픈 어깨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자면 원흉.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나쁜 원흉입니다.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 석회가 염증을 이제 일으키거든요. 이쪽에 이제 어깨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통증을 극심하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염증을 없애주면 이제 통증은 많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 석회가 남아있게 되면 언제든지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회 자체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요. 하지만 또 염증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치료는 이제 염증을 없애주고 이 석회 자체도 없애주는 치료. 석회 없애주는 치료는 그게 두 가지인데 좀 말랑말랑 치약 같으면 주사기로 뽑을 수 있고요. 조금 딱딱한 거는 우리 체외 충격 발한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좀 치료를 해서 흡수를 유도하게 되는데 수술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술로 가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뭐 논문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제 수술 케이스, 등록된 제 수술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훨씬 많지 석회 건염은 한 1% 정도. 제 수술 케이스 1% 정도만 이제 석회성 건염 때문에 수술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만큼 석회로 수술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고 또 너무 아프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프긴 무지 아프지만 아프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치료 받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아프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있는 건데 오히려 수술적 치료는 적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을 괴롭히는 마지막 네 번째 어깨 질환, 일단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볼까요? 어깨를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 똑같이 아프다. 아픈 부위에 단단한 띠 모양이 느껴지고 어깨 뒤쪽과 날개, 어깨뼈 주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어깨 질환이 참 공통적으로 늘 다 이게 굉장한 통증을 밤에 잠이 동반하는 것 잠이 같아요. 그것도 50견인데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두루뭉술하게 50견이라고 했어요. 일관성 있게 다 50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뭘까요? 증상의 병명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현대인의 질환,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 이상훈 선생님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이게 제 환자들이 어디가 아프세요 할 때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 보시는 분 중에 어깨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이 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난데? 네, 근막통증 증후군 엄밀히 말하면 어깨 관절이나 어깨 힘줄의 병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날개뼈 뭔지 아시죠? 날개뼈 주위 근육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근막통증 증후군은 경미한 목 디스크랑도 같이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요즘 게임 많이 하고 모니터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일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날개뼈와 목 사이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팽창, 늘어난 상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 긴장 상태가 오래 길어지게 되면 이게 강직이 돼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병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특징적으로 어깨 질환은 어깨를 움직일 때 분명히 아파집니다. 네. 근막통증 증후군은 아까 말했듯이 어깨병이 어미렴은 아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를 할 때 꼭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목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승모근 부위가 아프거나 또는 어깨 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팔꿈치나 손이 저리다 하면은 오랜 기간 앉아서 컴퓨터를 보거나 앉아서 근무를 할 때 이럴 때 목 디스크를 함께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네. 사실 예. 아유 야 어깨가 너무 아프다 좀 주물러라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르게 어깨하고 되잖아요. 보통 목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근데 뭐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자세 말씀도 네. 좀 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선생님? 예, 이 근막통통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근육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산소나 이런 혈류 공급이 부족할 때 근육이 뭉치게 되거나 또는 근육 내에 미세 손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세 손상들이 발생했을 때 염증 물질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근육이 인근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상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흔히 우리가 담 결렸다 보통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증상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뭉쳤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거를 일반인들은 담이 결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의학적인 용어로 근막통통 증후군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막통통 증후군들은 한쪽의 근육이 뭉치면은 다른 부위로 같이 뻗쳐나가서 함께 뭉쳐지는 경우들이 매우 흔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에는 스트레칭으로 꼭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근막 동통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지금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김보 선생님도 같이. 아유, 오늘 여러 번 출장 나가네요. 오늘 마지막 출장입니다. 네네. 아, 좋아요. 아주 네, 좋아요. 이번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이 석회와 건염은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에 비해서 통증이 많이 심하고 또 팔을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부터 이제 팔을 안고 오시거든요. 네. 통증을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어가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자, 기어가는 동작 하면은 팔이 이렇게 디뎌야 되잖아요. 네네. 자, 그 상태는 뭐예요? 팔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어가는 자세로 어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시고 네. 잘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세요. 네. 자, 그 상태로 골반 넓이로 무릎 사이 해주시고 자,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방향 쪽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천천히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또 천천히 뒤꿈치 방향 쪽으로 쭉. 이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운동인가요? 자, 팔의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고 또 체중을 지지하는 만큼 어깨의 안정성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예. 천천히 쭉. 아유, 어깨, 허리, 목 다 시원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별 처음에는. 운동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깨가 그렇죠. 시원해지는데요. 야, 오늘 별거 아닌 게 많이 살리네요. 자, 만약에 무거운 거 들고 이러지 말고. 맞아요. 자, 만약에 중간에 아우, 내려가다 좋다. 통증이 생기면은 더 억지로 늘리지 마시고 다시 올라왔다가 네. 다시 천천히 범위를 늘리면서 진행해 주시고 네. 쭉 나중에 끝까지 내려갈 수 있을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네. 정도껏. 네. 자, 그리고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 후두하근 마사지를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에 좀 좋은 마사지인데요. 자, 후두하근의 근육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네. 자, 뒤통수를 좀 만져보면은 딱딱하게 만져진 뼈가 있습니다. 네네, 자,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죠. 네. 자, 바로 그 부위가 후두하근이 있는 부위예요. 후드요? 후두하근. 와, 후드. 후두하근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네. 자, 깍지 끼고 쭉 뒤통수 그 부분에 후두하근이 위치한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딱 댑니다. 대고 야, 깍지 끼니까 딱 맞네요, 그 자리가. 그렇죠. 강하게 40초 동안 강하게 눌러주세요.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꾹 눌러요. 네, 턱 들리지 않게 턱 당기고 눈 감고 40초 아이고, 쭉.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요. 아이고. 다섯,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네. 이 후두하근은 뇌와 가장 가까운 근육이고 또 네. 머리하고 목, 어깨를 연결해주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목과 어깨의 긴장에도 같이 뭉치기 때문에 이 후두하근 마사지로 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한꺼번에 풀 수도 있고요. 목, 어깨의 근육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보아 선생님 잠드신 것 같아요. 네, 뭐 일찍 몰랐어요. 깨어나셨네요. 잠드신 줄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줄 시원하세요? 예. 별로 힘도 안 들면서 아주 네. 시원한데요. 네, 눈도 맑아지고요. 네, 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이 맑아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네. 어머, 어깨도 자, 더 가벼운데요? 예. 아니, 이렇게 중장년을 괴롭히는 4대 어깨 질환을 우리가 증상과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사실 어깨가 아프면 이제 제일 먼저 드는 게, 이거 병원 가서 뭐 수술해라, 시술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말 듣기도 너무 겁나고. 그래서 병원 잘안 그러고 찾아가게 나서 또 되고. 뭐 내가 후유증으로 뭐 부작용은 없을지, 뭐 못 움직이게 되면 어떡하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 잘 안 가게 네. 되면서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요, 이 주사는, 뼈 주사는 성분이 강해가지고 너무 자주 오래 맞으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뼈 주사면 뼈에다 맞는 건지. 제일 무서워, 진짜. 네, 그게 어떤 건지 선생님 좀 말이 말씀 좀 너무 무서워. 해주세요. 네, 뼈주사. 뼈주사라고 알려진 주사가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네. 뼈에 놓을 수는 없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뼈주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요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 하면 우리 왜 올림픽 같은 데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도핑 위반돼서 메달 박탈된 이야기 맞아요. 들었을 겁니다. 그게 물론 경기력 향상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이거든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같은 약이 아닌데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많은 약이 있거든요. 어깨 통증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한 그런 도핑에 걸리는 그 스테로이드와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네, 일단 항염증제, 염증을 없애는 약이지 뭐 힘을 내거나 그런 약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물론 잘못 쓰면 물론 안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도 항염증 스테로이드 성분도 입으로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경구로 오래 먹거나 혈관에 맞는다거나 근육으로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좀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깨 주사를 잘 놔서 어깨 아까 관절막 얘기를 했는데 관절막 안에 잘 가둘 수 있거나 또는 어깨 근육과 근육 사이의 공간에 이제 점액낭염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염증 네. 주머니 그 주머니에 정확히 넣을 수만 있으면 사실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뭐 매주 주사를 맞는다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잘 기간을 정해서 주사를 맞는 것 자체는 거의 부작용 없이 맞을 수 있고요. 더 좀 재미있는 얘기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치에 주사를 놓게 되면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합 중에, 국제경기, 올림픽 중에 맞아도 도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제 올림픽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그런 네. 뼈주사 치료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근데 어깨 질환은 치료를 이렇게 계속해도 또 계속해서 그 재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어깨 질환은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통증도 사라지고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화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거, 또 내 얘기인 거 이런 게 뭐 무궁무진합니다. 제 얘기죠, 제 얘기. 그쵸. 예, 저도 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딱 1분 남겨둔 이제 2시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점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여성인데요. 회전 근개 파열로 지난 2월에 수술을 했는데 요즘 깜짝 놀라게 그렇게 아파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 부위 한 군데가 붙어야 하는데 안 붙어서 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나요? 이사원. 네, 일단 안타까운 이야기여서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더라도 저희 논문을 보면 작게는 4%, 많게는 60%까지 재파열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병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재파열을 완전히 0%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파열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조금 찢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서 이걸 놔두게 되면 너무 후유증이 큰 경우는 당연히 재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힘줄이 끊어졌는데 3개를 다 수술했는데 2개는 붙어 있고 네. 하나 중에 일부가 떨어지다.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럴 때는 통증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전문의랑 잘 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인데요.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는데 팔을 올릴 때 조금 불편하고 어깨를 돌리면 뚝뚝 소리가 자주 나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질환일까요? 김상준 선생님. 예, 팔을 올릴 때 불편하고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관절 불안정성. 예를 들어 예전에 팔이 빠지거나 다친 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절 불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슬랩이라고 연골이 좀 손상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연발음이라고 해서 아무런 병이 없이 그냥 관절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시청자분의 질문만으로는 이게 어떤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네네. 저도 이렇게 팔 돌릴 때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제 뚝뚝 소리 나거든요. 이게 이제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의나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올해 2월에 양쪽 어깨에 석회가 생겨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상의를 입을 때나 뒷짐질 때 통증이 심합니다. 저 마음 이해해. 네. 병원에서는 석회 크기가 조금 줄었다고 경과를 보자고 하시는데 물리치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라고. 이거 좀 빠르게 답을 드리면요. 네. 석회 때문에 무조건 아프다고 단정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회는 엑스레이상에 발견된 어떤 현상일 뿐이지 석회 이외에 오늘 말한 4가지 질환 있잖아요. 석회 이외에 전혀 다른 질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먼저 거고요. 순수하게 석회성 건염 때문에 만약 아픈 게 맞다면 그것 때문에 생긴 염증 치료를 잘 하고 석회를 없애는 치료, 오늘 설명한 그런 되돌려보기를 보시고요. 만약 안 보셨는 네. 분들은 석회를 없애는 질환을 치료하면 분명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픈 원인이 무조건 석회라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아픈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네. 오늘 만성 질환 또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앓고 계신 좋겠습니다. 분들의 네. 그 통증을 좀 없애거나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 방송을 안내해 드려야겠어요. 네, 내일은 물 건강하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한 잔의 물도 어떻게 이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해치기도 하고 더 이롭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내일은요, 똑똑하게 물 마시는 법 알려드리려고 또 내용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